안녕하세요, 여러분. 퇴직 후 현실은 지옥. 5060대의 90%가 겪는 충격적 노후 참상. 이라는 말 듣기만 해도 좀 섬뜩하시죠?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은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가 상당하다는 뜻이겠죠. 사실 직장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라면 내가 하루빨리 퇴직하고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면 좋겠다라고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막상 퇴직하고 나면 생각과는 전혀 다른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특유의 빠른 경제 성장과 함께 세대 간의 축적된 자산 구조, 복지 제도, 그리고 개인의 건강 문제나 가족 관계 등 여러 요소가 얽히고 설켜서 5060대가 된 지금 노후를 편안과 안정으로만 점치기에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은퇴를 앞둔 분들, 혹은 이미 은퇴하셨지만 도대체 이게 다 뭔가 싶을 정도로 막막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실제 사례를 3가지 들어가면서 은퇴 후의 현실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 조금이나마 준비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가 흔히 뉴스를 통해 듣는 은퇴 후에 5만 원은 있어야 한다와 같은 정보가 막연하게 들리거나 또 반대로 그 정도 금액으론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지 않으세요? 실제로 주변을 보면 막상 퇴직하고 보니 인생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라고 한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은퇴 후에 피눈물 나는 현실에 대해서 그리고 극복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말씀드려 볼게요. 1. 노후 현실의 복합적 어려움. 퇴직을 하고 나면 가장 먼저 와닿는 건 경제적 소득의 단절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월급이 사라진 순간 생각보다 굉장히 큰 심리적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회사에서 받는 월급이라는 건 단순히 돈이 아니라 내가 사회에 속해 있다는 소속감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죠. 건강 문제, 인간관계, 자녀 지원, 부부 관계 등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에서 예상치 못한 난관이 찾아올 수 있거든요. 일을 그만두고 이제 좀 쉬어볼까? 했는데 막상 가족들이나 주변 친구들은 여전히 제 몫을 다하고 있는 반면 나는 더 이상 현역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 어딘가 소외된 느낌도 크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 괜히 자신이 보잘것없이 느껴지기도 하고 우울감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복합적인 어려움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사례 몇 가지를 들어 말씀드려 볼게요. 사례 1. 명예퇴직 후 막막한 가정경제. 김씨 58세. 김씨는 30년 가까이 한 대기업 영업부서에서 근무하다가 최근 회사 구조조정으로 명예퇴직 제안을 받았습니다. 사실 김씨 입장에서도 몸이 예전 같지 않고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려온 터라 명예퇴직금이라도 받으면 잠시 쉬면서 재충전하자라는 생각으로 퇴직을 결정했다고 해요. 그런데 정작 퇴직하고 나니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던 월급이 사라지니까 생활비가 걱정되기 시작하더랍니다. 아이들도 아직 대학에 다니고 있고 집 대출은 조금 남아있고 부부가 함께 지낼 노후 자금도 만만치 않잖아요. 명예퇴직금이 생각보다는 크게 들어왔지만 막상 계산해보니 아이들 학비와 주택 대출금에 어느 정도 쓰고 나면 남는 게 얼마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 씨가 갑자기 내가 앞으로 뭐 먹고 살지? 이제는 내가 어디 가서 일하긴 좀 늦은 거 아닌가? 이렇게 고민이 폭발한 거예요. 사실 한창 일을 할 때는 아이들 교육이나 주거 문제 때문에 지출이 커지는 게 당연했고 월급이 있으니 버틸만 했지만 이제 소득이 끊기니 지출의 무게가 배로 느껴지는 거죠. 자신감을 갖고 새로운 도전을 하려 해도 일단 돈에 대한 불안부터 해소되지 않으면 어떤 선택도 쉽지 않습니다. 은퇴라는 게 그냥 휴식이 아니라 나의 재무 상태와 직결된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점을 김 씨는 뒤늦게 깨닫게 된 거죠. 3. 사례 2. 가족 부양과 자녀 교육에 올인한 뒤 찾아온 공허함. 이 씨 61세. 이 씨는 공기업에 오래 몸담아 오셨는데 조기에 퇴직하여 퇴직금으로 자녀 해외 유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셨다고 해요. 사실 본인도 젊을 때 못해본 공부, 경험들을 자녀에게 시켜주고 싶다는 마음이 컸죠. 그리고 실제로 아이가 좋은 대학에 합격하고 어느 정도 성공적인 길을 가니 그래도
내 희생이 헛되진 않았구나 하는 만족감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아이가 졸업하고 난 뒤 미국 현지에서 취업을 하면서 한국으로 돌아올 마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부모와 함께 살던 시절이 꽤 오래전에 끝났으니 독립을 완전히 해버린 거죠. 이 씨는 늘 자녀와 밀접하게 교감하며 지낼 줄 알았는데 막상 이렇게 되니까 허탈함을 크게 느꼈다고 합니다. 자녀에게 많은 걸 투자해왔는데 정작 이제 와보니 이 씨 스스로를 돌볼 시간도 돈도 에너지도 별로 남지 않은 거예요. 아이를 위해 미뤄뒀던 건강검진, 취미생활, 노후 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 마음 한구석에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조금 더 나 자신을 위해 투자할 걸 하는 후회가 몰려온답니다. 은퇴 후에는 가족을 위해 희생해온 그 긴 세월이 한꺼번에 찾아오면서 나는 왜 이렇게 공허하지? 라는 감정이 들기 쉬워요. 이 씨의 사례는 바로 그 대표적인 모습이죠. 자녀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고 난 뒤에 가족과의 물리적 정서적 거리가 생기면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4. 사례 3. 건강 문제로 생계마저 불안해진 상황. 박 씨, 63세. 박 씨는 건설 현장에서 오랫동안 일하셨습니다. 육체 노동이 많았기 때문에 젊었을 때부터 나중에 내 몸이 망가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조금씩 했다고 해요. 그래도 직장 다니는 동안에는 틈틈이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도 받고 건강보험 혜택도 받으니 별 문제 없이 견딜 수 있었는데 퇴직 후에 급격히 몸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퇴직금을 가지고 가게를 하나 차려볼까 했지만 이미 어깨랑 무릎 상태가 좋지 않아 일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나마 퇴직금은 병원비와 생활비로 조금씩 빠져나가고 연금은 아직 충분히 나오려면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한대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이들도 결혼 준비나 자녀 양육 문제로 여유가 없는 상황이라 적극적으로 보탤 형편이 안 되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건강 문제라는 게 은퇴 후의 삶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잖아요. 아프면 정말 아무것도 하기 힘들거든요. 박 씨는 몸이 회복되면 알바라도 해서 수입을 좀 벌고 싶지만 몸이 버텨주지 않으니 점점 의기소침해지는 겁니다. 가족에게도 미안하고 친구들 모임에도 나가기가 싫어진다고 해요. 결국 이렇게 건강 문제로 인해서 경제적 안정, 사회적 활동, 그리고 개인의 자존감까지 모두 흔들리는 상황이 되고 맙니다. 5.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할까? 이 세 분의 사례를 보면 은퇴 후 현실이 왜 지옥처럼 느껴지는지 조금 감이 오실 거예요. 명예퇴직이든 정년퇴직이든 생각보다 빨리 찾아온 퇴직이든 결국 우리가 마주치는 공통적인 문제는 소득 단절, 건강 악화, 역할 상실로 인한 우울감 등등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럼 난 답도 없나 보다라고 체념만 할 수는 없잖아요. 누가 대신 책임져주는 사람도 없고 결국 내 인생은 내가 살아야 하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현명하게 이 시기를 대비하고 또 이미 은퇴하신 분들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재무 설계와 지출 구조 점검. 퇴직금과 연금, 예적금, 보험, 그리고 주택의 가치 등 현재 내가 가진 자산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구분해서 매달 필요한 최소 생활비가 얼마인지 계산해 보는 게 첫걸음이에요. 만약 지출이 너무 많다면 작은 부분부터 줄일 수 있는지 고민해 보세요. 예를 들어 지금 사는 주택이 너무 넓거나 관리비가 많이 든다면 다운사이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죠. 제2의 일자리 혹은 소득원 모색. 퇴직 전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일, 배우고 싶은 기술, 관심 있는 분야를 조금씩 탐색해 보는 게 좋아요. 최근엔 은퇴한 분들이 배달 서비스나 온라인 판매, 지역사회 봉사활동 같은 데서도 새로운 기회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쉽게 나도 뭐라도 해봐야지라고 결심하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체력이나 건강 상태도 고려해야 하고 자격증이나 기술 습득을 위해 얼마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소득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서면 심리적 안정감이 훨씬 커진다는 점이에요. 건강관리와 멘탈 케어. 은퇴 후에는 아무래도 병원에 갈 일이 잦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운동습관, 식습관을 최대한 개선해서 병원을 덜 찾도록 노력해야겠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조금이라도 몸에 이상 신호가 있으면 방치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신 건강도 무시할 수 없어요. 역할 상실, 소외감, 우울감이 만성화되면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거든요. 주변 사람들과의 모임, 동아리, 취미활동 등을 통해 자주 만나고 소통하면서 멘탈 관리를 해보세요. 가족 친구와의 관계 정리. 은퇴 후에는 자녀에게 무조건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도 이제는 다시 한번 고민해볼 문제예요. 내가 여유가 있어서 해줄 수 있다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다면 서로 감당할 수 있는 선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친구들이나 부부 사이도 재정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미리 서로 허심탄회하게 나 이런 걱정이 있어라고 얘기해보는 게 어떨까요? 자존심 때문에 혼자 끙끙 앓고 있으면 오히려 나중에 문제가 더 커져서 관계까지 틀어질 수 있어요. 사회적 안전망복지 제도 활용. 기초연금, 국민연금, 의료급여, 장기요양보험 등 국가에서 제공하는 복지 제도들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내게 맞는 혜택이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지자체마다 50센터, 노인 일자리 지원센터, 실버 취업 알선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으니 적극적으로 물어보고 참여해보세요. 6. 마무리. 내가 내 노후의 주인공이다. 퇴직 후 인생이 정말 지옥처럼 느껴진다는 말, 과장된 표현 같지만 막상 그 상황에 부닥치면 체감 온도가 그만큼 높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5060대 은퇴자들의 인생이 다 비극이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빨리 준비를 하고 이미 늦었다고 해도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다면 은퇴 후에도 충분히 의미 있고 행복한 날들을 누릴 수 있어요. 살아온 시간이 길어진 만큼 아직 살 날도 꽤 길잖아요. 그러니 너무 늦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 있다고 믿어보세요. 남들에게 말하기 창피하다고 무작정 숨기기보다는 가족에게, 친구에게,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정보를 나누면 훨씬 더 빨리 문제를 해결할 길이 보입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당장 크게 바꿀 수 있는 게 없더라도 적어도 내가 내 노후를 책임진다는 마음가짐으로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보는 게 좋겠죠. 노후는 내가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에요. 퇴직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고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나는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공이야 하고 자신감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문제도 해결되고 삶의 즐거움도 다시 찾아오니까요.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가 은퇴 후에도 본인만의 색깔과 꿈을 이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 잘 챙기시고 풍요롭고 의미 있는 노후를 향해 한 발씩 나아가 보아요. 나는 평균은 될 줄 알았어요. 남들처럼만 살면 괜찮을 줄 알았죠. 60세 은퇴 후 2년 차에 접어든 정순자 씨가 명가 한숨을 쉬며 했던 말입니다. 사실 우리 대부분도 그렇습니다. 은퇴 자금을 수십억 모으지 못해도 남들만큼만 준비했으면 큰일은 없겠지 하는 마음. 하지만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남들만큼이라는 그 평균이 생각보다 모호하고 또 그 평균이라는 선조차 현실에선 버겁다는 것. 누군가 물었습니다. 은퇴 후 통장에 얼마 있어야 중간은 갑니까? 정답은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통계 속 평균 은퇴자의 삶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걸 보면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 조금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은퇴자 평균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통계청, 금융감독원의 자료를 종합하면 대한민국 평균 은퇴자는 다음과 같은 그림을 그립니다. 은퇴 연령 남성 63세, 여성 60세 전후. 은퇴 후 소득월 약 137만원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포함. 노후 생활비 희망 수준 월 250만원 이상. 노후자금 평균 보유액 약 1억 2천만원 5060대 기준 가구 단위. 노후 준비 부족 인식 비율 전체의 약 65%. 즉 평균 은퇴자는 월 13만 140만 원으로 생활하며 원하는 생활 수준과 실제 지출 간에는 큰 격차가 존재하고 은퇴 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채 퇴직을 맞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뜻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노후의 시간은 길고 그만큼 돈이 오래 버텨야 하기 때문이죠. 이제 실제 사례 3가지를 통해
이 통계가 어떤 현실로 이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2억 모았지만 지금은 매달 적자예요. 66세 혼자 사는 박정희 씨의 이야기. 적어도 2억 있으면 나 혼자 사는데 괜찮겠지 싶었어요. 회사 생활 33년, 아이들 다 출가시키고 본인 목 챙긴 게 딱 2억 원. 국민연금은 월 58만 원, 기초연금 합쳐 78만 원 수준. 문제는 예상 못한 지출입니다. 의료비, 냉난방비, 생각보다 자주 가게 되는 병원, 손주 돌봄까지. 월 130이면 된다고 하던데 난 180도 모자라요. 지금 박 씨는 예금을 조금씩 깎아가며 살고 있습니다. 3년이면 바닥날 것 같아요. 그 다음은요? 사례 2. 우린 평균보다 잘했는데 왜 불안하죠? 63세 부부, 시골 주택 거주 중. 이 부부는 흔히 말하는 준비 잘한 은퇴자입니다. 퇴직금, 적금, 주택 처분 자금 포함 총 3억 원 보유. 국민연금 2명 합쳐 월 170만 원. 집도 있고 빚도 없고 자식도 다 출가. 그런데 문제는 심리적 불안감입니다. 한 달 250 쓰면 80만 원은 적자예요. 그럼 자산이 매년 1000만 원씩 줄죠. 30년 후엔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다 갑자기 큰 병이라도 생기면? 실제로 최근 남편이 허리 수술을 하며 700만 원 지출. 노후 자금은 줄어들기만 하고 다시 불어날 수는 없다는 현실이 무섭다고 합니다. 사례 3. 나는 준비 안 된 은퇴자가 맞습니다. 61세 자영업자, 은퇴 1년 차. 갑작스럽게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음식점을 접게 된 김모 씨. 일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준비 안 했죠. 국민연금은 49만 원, 퇴직금도 없고 저축은 3천만 원뿐. 월세 40만 원에 기본 생활비 120만 원. 부족한 부분은 배달 아르바이트로 채우는 중입니다. 지금 이게 은퇴 맞나 싶어요. 그냥 생존이죠. 김 씨는 평균이라는 말이 참 잔인하다고 했습니다. 그조차도 못 미치면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되돌릴 수도 없는 현실이니까요. 그래서 진짜 은퇴자 평균은 얼마 있어야 할까? 단순히 얼마가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 세 가지 기준으로 현실적인 중간선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월 지출 기준. 혼자 사는 경우 최소 150만 원, 현실은 18만 200만 원. 부부의 경우 최소 250만 원, 현실은 30만 350만 원. 예상 수명 기준 은퇴 후 2530년 생존 가정. 단순 계산 시 월 250만 원, 12개월, 30년 9억 원 필요. 공적연금 포함 시 최소 보완 금액은 3억 5억 원 수준. 심리적 안정 기준. 내가 아플 수 있다는 전제하에 비상금 5천만 원 이상 확보 필요. 고정소득이 있는 구조연금, 임대료 등가 월 지출의 70% 이상이면 안정적. 즉, 은퇴 시 3억 5억 원 정도의 자산을 갖고 있으며 매달 들어오는 안정적인 수입 국민연금 기타이 있다면 중간 이상의 은퇴자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맺으며 남들과 비교 말고 내 기준 다시 세우기. 은퇴자 평균은 이렇다는 말을 듣고 나는 모자라다거나 나는 괜찮겠지 하는 건 너무 단순한 결론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나는 몇 살까지 살 것 같고 지금 얼마나 쓸 것 같고 무슨 리스크가 있는가? 누군가는 1억으로도 만족스럽게 삽니다. 누군가는 5억을 갖고도 불안해하죠. 결국 은퇴는 남들과 비교하는 싸움이 아니라 내 미래와의 조율입니다. 당신의 현재 위치는 어디쯤인가요? 이제는 평균이라는 숫자보다 내 삶의 그림을 그리는 시간입니다. 은퇴자 평균 자산 수준과 현실적 노후 자금 기준. 당신의 은퇴 준비는 평균 이상입니까? 이하입니까? 은퇴 이후 삶의 질은 단순히 자산의 절대적 규모보다는 지속 가능한 소득 구조와 예상 지출 수준을 얼마나 정확히 예측하고 대응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통계청, 국민연금공단, 금융감독원 등 주요 기관의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평균 은퇴자의 재정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균 은퇴자 재정 현황 2024 기준. 항목 수치 및 내용. 평균 은퇴 시점 남성 63세, 여성 60세. 공적연금 수령액 월 평균 약 137만 원 국민연금, 기초연금 포함.
노후생활 희망 비용월 250만 원 이상. 실질 노후 준비 자산 가구 기준 평균 약 1억 2천만 원. 노후 준비 부족 자각 비율 약 65%. 핵심 문제 수입과 지출의 불균형. 실제 은퇴자의 연금 수령액은 노후 생활 희망 수준의 5,060%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로 인해 상당수 은퇴자는 다음과 같은 현실에 직면합니다. 매달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여 자산이 점차 소진됨. 갑작스러운 의료비나 생활환경 변화에 대응 능력 부족. 심리적 불안감, 경제적 의존성 증가. 은퇴자금 시뮬레이션 중간은 가려면 얼마나 필요한가? 은퇴자 평균 생활비 기준으로 3가지 가정하에 필요한 자산을 산정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나리오 월 지출 예상 은퇴기간 30년 필요 총 자산. 최소 생계백 50만 원 30년 5.4억 원. 보통 수준 250만 원 30년 9억 원. 여유형 노후 350만 원 30년 12.6억 원. 단, 이 중 국민연금 등 고정소득이 있다면 필요 총 자산은 그만큼 감소합니다. 예. 월 국민연금 130만 원 수령 시 보완 필요액은 월 120만 원 34.32억 원. 이외 퇴직연금, 임대수익 등 포함 시 추가 조정 가능. 실제 은퇴자의 사례 분석. 3명의 은퇴자, 유형별 사례를 통해 은퇴 자금의 효과와 한계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납니다. 유형 A 자산 2억 보유, 월 수입 78만 원. 단기 의료비, 생활비로 자산이 급속 소진. 3년 내 고갈 예상 추가 소득 또는 지출 축소 필수. 유형 B 자산 3억 보유, 월 연금 수입 170만 원 부부. 수입 대비 지출 과다로 매년 1천만 원 자산 소진. 체감 심리 불안감, 큰 비상금과 건강 위험 고려 필요. 유형 C 자산 3천만 원, 월세 생활, 연금 수입 49만 원. 소득 부족으로 계속적인 노동 필요, 배달 아르바이트 등. 장기 지속 불가능성 높음, 공공지원 연계 검토 필요. 전문가, 조언 은퇴 후 중산층 수준을 유지하려면 다음 3가지 전략은 은퇴 자산이 평균 수준인 경우에도 안정적인 노후를 가능하게 합니다. 1. 소득 구조 다변화. 국민연금 외에도 퇴직연금, 임대수익, 배당소득 등 복수의 수입원을 설계. 단기 금융상품보다는 연금형, 정기적 분배형 상품 중심 설계 권장. 2. 고정지출 최소화. 주거비, 통신비, 차량 유지비 등 고정비 절감이 장기 생존의 핵심. 소형화, 지방 이전, 공유 서비스 활용 등 현실적인 다운사이징 전략 필요. 3. 위험 대비 비상자금 확보. 평균 은퇴자는 의료비, 부모 부양, 자녀 지원 등 우발 비용에 취약. 자산의 최소 1020%는 현금 또는 유동성 높은 자산으로 확보. 결론 평균이 아니라 내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라. 은퇴자 평균은 참고 자료일 뿐 모든 이에게 정답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단하고 지출 구조, 수입원, 위험 요소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다음의 질문을 통해 스스로를 점검해 보십시오. 나의 월 고정 지출은 얼마인가? 내 은퇴 기간은 몇 년으로 예상하는가? 매달 들어오는 안정적 수입은 어느 정도인가? 갑작스러운 큰 지출이료, 사고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자산이 있는가? 전문가, 코멘트 금융은퇴 설계사. 은퇴는 자산이 많은 사람이 잘 사는 게 아니라 지출에 맞춰 소득 구조를 설계한 사람이 여유 있게 삽니다. 평균은 참고용일 뿐 자신의 숫자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은퇴를 앞두고 나름대로 준비를 합니다. 평생 일하며 모은 연금이든 퇴직금이든 혹은 소박하게 농촌으로 내려가 자급자족하겠다는 계획이든 각자의 방식으로 행복한 노후를 꿈꾸죠. 하지만 막상 은퇴 후 현실은 우리가 꿈꾸던 것과는 다릅니다. 세금, 건강보험료, 예상치 못한 지출이 우리를 덮칠 때 은퇴 후의 삶은 생각보다 비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연금만 믿고 있던 사람들이 직면하는 세금 폭탄과 건보료 지옥은 정말 예상 밖의 일입니다. 평생 일하며 모아온 돈이 줄줄 새어나가는 걸 보고 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일했는데 왜 이런 꼴을 봐야 하나라는 자괴감마저 들죠. 오늘은 이처럼 은퇴 후 연금과 관련한 문제들, 특히 세금과
건강보험료로 인한 비참한 현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함께 살펴보며 어떻게 이런 문제를 미리 대비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1. 사례 1 예상치 못한 국민연금의 세금 폭탄. 김씨 65세는 평생 공장에서 일하며 월급의 일부를 국민연금에 꼬박꼬박 부었습니다. 은퇴 후 매달 약 120만 원의 연금을 받게 되었을 때 그는 한숨 돌렸습니다. 이 정도면 생활비로 충분하겠지.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연금 소득세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120만 원의 연금 중 일부가 세금으로 빠져나간다는 사실이었죠. 매년 약 20만 원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고지서를 받고 김 씨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낸 돈을 다시 돌려받는 건데 왜 세금을 내야 하죠? 김 씨는 분통을 터뜨렸지만 세법은 냉정했습니다. 연금 소득도 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일정 금액 이상이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세금이 크지 않은 금액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은퇴자들에게는 생활비의 일부를 뺏기는 것과 같아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2. 사례 2 건강보험료 폭탄으로 이어진 전업주부의 고통. 최씨 62세의 경우는 더욱 황당했습니다. 그는 은퇴 후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으로 매달 약 150만 원 정도를 받으며 남편과 함께 소소한 생활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6개월이 지나면서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남편이 직장에서 퇴직하면서 세대주가 된 최 씨는 지역 가입자로 분류됐고 연금 소득이 계산에 포함되어 매달 20만 원이 넘는 건강보험료를 내야 했던 겁니다. 아니, 우리가 아프지도 않았는데 매달 이렇게 많이 내야 한다고요? 최 씨는 항의했지만 법적으로 연금 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되기 때문에 별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최 씨는 생활비를 줄이고 외식을 완전히 끊어야 했습니다. 작은 지출이라도 줄이지 않으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3. 사례 3 개인연금 수령자의 예상치 못한 세금과 추가 지출. 박 씨 68세는 퇴직 전에 개인연금에 투자해 은퇴 후 매달 약 200만 원의 안정적인 소득을 계획했습니다. 그는 이 정도면 풍족하지는 않아도 큰 걱정은 없겠다라고 자신했죠. 하지만 그는 개인연금 수령액의 일부가 과세 대상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게다가 연금 수령액이 많아지면서 건강보험료도 크게 상승했습니다. 내가 이 돈을 모으기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렇게 가져가 버리면 남는 게 없잖아. 박 씨는 한숨을 내쉬며 생활비를 줄이고 자녀들에게도 지원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은퇴 후에 경제적 독립을 목표로 했던 그의 자존심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 은퇴 후 이런 문제를 겪지 않으려면 미리 철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연금 소득세를 이해하고 대비하기. 연금 소득에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세율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이를 토대로 예상 세금을 미리 저축해 두면 충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을 학습하기. 건강보험료는 은퇴 후에도 소득에 따라 계산됩니다. 연금 외에도 임대소득이나 투자소득이 있다면 그에 따른 추가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소득을 분산하거나 전략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생활비를 효율적으로 줄이기. 은퇴 후 고정지출은 계속 증가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를 최소화하면서도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소규모 주거지로의 이전,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등 현실적인 선택이 중요합니다. 결론 은퇴 후 철저한 준비가 삶을 지킨다. 은퇴는 누구에게나 두려운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하고 세금과 건강보험료 같은 복병을 예상한다면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연금만 믿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보다 지혜롭게 은퇴 후 삶을 계획하고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불행한 과거를 되풀이할 뿐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은퇴 후 연금 생활의 비참한 결말, 세금과 건보료가 부른 파산 스토리 전문가 칼럼. 은퇴 후 연금만 믿는 당신에게 닥칠 현실. 많은 사람이 은퇴 후 연금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래도 내가 평생 일하며 낸 돈인데 이 정도면 괜찮겠지?
라는 막연한 믿음이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연금 소득에 대한 세금과 건강보험료 폭탄은 은퇴 후 생활을 순식간에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연금 받으면 끝이 아니라 받으면서도 얼마나 뺏길지 고민해야 하는 세상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걸까요? 더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이 문제를 미리 대비할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전문가로서 오늘은 은퇴 후 재정 관리에서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실질적인 대책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연금소득세 은퇴자도 세금에서 자유롭지 않다. 연금소득세를 처음 접하는 은퇴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연금 받는 것에도 세금을 내야 한다고요? 맞습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모든 연금 소득은 소득으로 간주되며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세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매년 연금 수령액이 약 1,200만 원 이상이라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금액은 소소해 보일 수 있지만 은퇴 후 고정소득에서 세금으로 수십만 원씩 빠져나가면 실제로 체감하는 부담은 훨씬 큽니다. 대책은 연금을 받을 때 세금 공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연금저축이나 IRP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해 세제 혜택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으로 올라가 세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면 연금 수령 시기를 조정해 세금을 분산하는 전략도 유용합니다. 2. 건강보험료의 더 지역가입자로의 전환이 가져오는 부담. 직장에 다닐 때는 건강보험료의 절반을 회사가 부담했지만 은퇴 후에는 지역가입자가 되면서 전액을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연금소득, 임대소득, 금융소득 등이 건강보험료 산정에 모두 포함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연금소득이 높은 경우 건강보험료로 매달 20만, 30만 원 이상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책은 연금 수령액이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하세요. 필요하다면 소득 분산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부부가 각각 연금을 분리해 받을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해 소득 조정을 고려해 보세요. 3. 비과세 혜택 활용의 중요성. 많은 은퇴자가 연금 외에도 임대소득, 금융소득을 통해 추가 수입을 얻고자 합니다. 문제는 이 모든 소득이 합산되면 세율이 상승하고 건강보험료도 높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비과세 상품이나 저율 과세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책은 비과세 저축보험, ISA 개인 종합 자산관리계좌 등 세제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을 활용하세요. 특히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일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되므로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분산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로 본 현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이유. 사례 1. 국민연금 세금의 함정에 빠진 어씨. 어씨는 국민연금으로 매달 약 150만 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개인연금 50만 원을 추가로 수령하며 생활비를 충당했죠. 하지만 연말이 되자 50만 원이 넘는 세금 고지서를 받고 놀랐습니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이 합산되어 소득세가 부과된 겁니다. 그는 내가 세금 낼 줄 알았으면 이렇게 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한탄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례 2. 건강보험료로 생활비가 줄어든 B씨. B씨는 은퇴 후 연금과 임대소득으로 매달 약 250만 원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료로 매달 35만 원 이상이 빠져나갔습니다. 결국 식비와 생활비를 줄일 수밖에 없었죠. 건강보험료 때문에 가족들과 외식을 끊은 게 벌써 몇 달째입니다. 사례 3. 비과세 상품을 활용한 C씨의 지혜로운 선택. C씨는 은퇴 전에 비과세 저축보험과 ISA 계좌를 통해 금융소득을 분산시켰습니다. 덕분에 건강보험료와 종합소득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그는 미리 공부한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노후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며 주변에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라. 은퇴 후 세금과 건강보험료 문제는 우리 모두가 직면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평생 일궈온
자산이 순식간에 줄어드는 비참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준비만 잘한다면 이런 문제들을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 연금 수령 전략 세우기.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수령 시기를 조정하거나 수령액을 분산해 세금을 줄이는 전략을 세우세요. 소득 구조를 이해하고 관리하기. 연금 외에 소득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건강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세요. 전문가와의 상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세금 및 연금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실질적인 전략을 수립하면 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은퇴 후에도 배워야 산다. 세상은 변하고 법과 제도도 끊임없이 달라집니다. 이런 변화에 발맞추려면 우리는 은퇴 후에도 계속 공부해야 합니다. 세금과 건강보험료 같은 폭병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피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야말로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세요. 내일의 안락함은 오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퇴직 후 어떻게 지내세요? 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미소를 짓게 됩니다. 직장에서 매일 마주했던 스트레스와 긴장감에서 벗어난 지금 비로소 제가 원하던 삶을 살고 있음을 느낍니다. 하지만 사실 은퇴를 앞두고는 저도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경제적인 걱정, 무료함에 대한 불안, 그리고 내가 앞으로 뭘 해야 하나라는 질문까지요. 그런데 그 두려움 속에서도 퇴직 후의 행복을 위해 미리 준비한 것이 결국 지금의 제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전에는 일과 책임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진짜 나를 위한 시간을 살 수 있는 기회죠. 오늘은 은퇴 후 진짜 행복을 찾은 사례 3가지를 통해 어떻게 준비하고 삶을 즐길 수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사례 1. 은퇴 후에도 경제적 안정은 필수. 김철수 가명 씨는 55세에 조기 퇴직을 했습니다. 30년 동안 열심히 일하며 자녀를 키웠고 퇴직금과 연금으로 은퇴 후를 준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 몇 개월 만에 그는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병원비와 생활비 상승으로 인해 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던 겁니다. 하지만 김 씨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퇴직 전부터 관심을 두었던 재테크와 소규모 창업을 통해 새로운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주말마다 취미로 키우던 화분을 활용해 온라인에서 판매를 시작했고 지금은 작지만 꾸준한 수익을 만들어내며 경제적 여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퇴직 후의 경제적 안정은 행복의 기본이에요. 미리 준비하거나 작은 수익이라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사례 2. 나만의 시간을 즐기기 위한 건강관리. 퇴직 후 행복을 논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건강입니다. 박영희 가명 씨는 퇴직 후 여행을 마음껏 다니겠다는 꿈을 꾸었지만 무릎 통증 때문에 계획이 좌절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의사로부터 체중 감량과 꾸준한 운동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그녀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습니다. 매일 아침 30분 동안 동네 공원을 걷고 집에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실천한 그녀는 몇 달 만에 통증이 완화되었고 건강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여행도 즐기며 퇴직 후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박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퇴직 후의 건강은 나를 위한 시간과 기회를 보장해주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에요. 건강할 때 정말로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사례 3. 소통과 취미로 찾아온 행복. 퇴직 후 외로움을 느끼는 이들이 많습니다. 정민수 가명 씨도 처음에는 그런 문제를 겪었습니다. 60세까지 회사에서 바쁘게 일하다가 갑자기 모든 인간관계가 끊어진 것 같은 공허감을 느낀 그는 자신만의 시간을 찾고자 지역 문화센터에서 그림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수업을 통해 그는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났고 지금은 동호회까지 만들어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림이라는 취미는 그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고 외로움을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정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퇴직 후에는 새로운 소통의 장을 찾아야 합니다. 나와 비슷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활동은 삶의 의미를 더해줍니다. 결론. 당신의 은퇴 후 행복을 설계하세요. 위의 3가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퇴직 후의 행복은 단순히 돈이나 시간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경제적 안정, 건강 관리, 그리고 인간관계와 취미생활의 균형이 어우러질 때 비로소 행복이 완성됩니다. 중요한 것은 퇴직 후에도 스스로를 위한 계획과 준비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혹은 이미 은퇴를 하셨더라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당신의 퇴직 후 삶은 당신이 설계한 만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진짜 행복이 시작됐다는 말이 곧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퇴직 후 진짜 행복이 시작되는 방법, 전문가의 조언. 퇴직 후 삶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 퇴직 후에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준비 없이도 가능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준비가 부족하면 행복은 멀어집니다. 준비는 단순히 돈이나 계획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마음가짐, 건강, 그리고 의미 있는 활동까지 포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전문가의 시각에서 퇴직 후 행복을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경제적 안정은 기본 중의 기본. 경제적 안정은 퇴직 후 삶에서 가장 중요한 축입니다. 직장을 떠난 이후 수입원이 줄어들면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렵게 되면서 스트레스가 찾아옵니다. 특히 한국처럼 주거비와 의료비가 높은 나라에서는 이런 부담이 더 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지속 가능한 수익원을 마련하세요. 퇴직 전에 작은 부업이라도 시작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요즘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취미를 수익화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제 친구 중 한 명은 은퇴 후 자신의 뜨개질 작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며 매달 고정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둘째, 소비 습관을 점검하세요. 퇴직 후에도 과거의 소비 습관을 유지하면 금세 자산이 소진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소비 다이어트를 실천해 보세요.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꼭 필요한 지출만 남기면 작은 연금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2. 건강은 최고의 자산. 퇴직 후의 건강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시간과 돈이 있어도 무용지물이 되죠. 특히 60대 이후에는 작은 건강 문제도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운동과 식습관 개선은 필수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연구를 소개할게요.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한 연구에 따르면 매일 30분 이상 걷는 것만으로도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이 40% 감소한다고 합니다. 운동은 단순히 건강을 유지하는 것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운동을 하며 얻게 되는 활력과 자신감은 퇴직 후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듭니다. 음식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퇴직 후에는 소화기 기능이 약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고지방, 고염식 식단은 독과 같습니다. 대신 신선한 채소와 과일, 통곡물을 섭취하며 몸을 가볍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의미 있는 활동으로 삶의 활력을 찾아라. 퇴직 후 가장 큰 함정은 무료함입니다. 많은 사람이 퇴직 후 할 일이 없다고 느끼며 외로움과 우울증에 빠지곤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나만의 의미 있는 활동을 찾는 것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은 퇴직 후 무료함을 느끼다 우연히 시작한 봉사활동에서 삶의 보람을 찾았습니다. 지역 복지관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런 재능을 가지고 있는 줄 몰랐어요. 아이들이 제 수업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낍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은퇴 후 그림을 배우기 시작한 한 여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재미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개인전을 열 만큼 그림 실력이 늘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퇴직 후에는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림은 제게 그런 시간을 만들어줬습니다. 4. 관계를 새롭게 설계하라. 퇴직 후 인간관계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직장에서 맺었던 관계는 퇴직과 동시에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외로움으로 이어질 수 있죠. 하지만 반대로 퇴직 후 새로운 관계를 맺는 기회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새로운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커뮤니티에 참여하세요. 지역 모임, 동호회,
문화센터 등에서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새로운 사람들과의 교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둘째, 가족과의 시간을 재구성하세요. 퇴직 후에는 배우자와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오랜 시간 함께 있어도 대화가 단절된 부부가 많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함께 할 수 있는 취미를 찾거나 자주 대화하며 관계를 회복해 보세요. 5. 마음가짐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마지막으로 퇴직 후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마음가짐입니다. 퇴직 후를 실패라고 생각하면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퇴직을 새로운 출발로 여긴다면 더 많은 가능성이 열립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는 건강, 관계, 그리고 경제적 안정 모두에 영향을 미칩니다. 퇴직 후의 삶이 무겁게 느껴질 때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이제는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이 질문이 삶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결론: 퇴직 후 행복은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퇴직 후의 삶은 준비와 선택에 따라 천국이 될 수도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 안정, 건강관리, 의미 있는 활동, 인간관계,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잘 갖춘다면 퇴직 후는 인생의 황금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도 퇴직 후 진짜 행복이 시작됐다 는 말로 요약될 수 있도록 오늘부터 준비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